그 대한항공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네, 했었습니다. 안산에 있는 동과 이름이 똑같죠. 가끔 술 먹고 택시를 탔는데 네. 반월동역으로 눈을 떠봤더니 네, 안산에요. 안산에 있다. 예. 저출산에 관한 5분 발언 이런 걸 하셨다고요? 자녀분은 몇 명이세요? 자녀 셋입니다. 저는 애가 넷이거든요. 어우, 할 만큼 하신 겁니다.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의회 의원들과 나누는 깊이 있는 수다, 이야기하기 좋은 날 박찬민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분은요, 바로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앞에 보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화성 출신 도의원 JYP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본인 입으로 JYP라고 해주시네요. 아, 예, 저희는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편하게 기억하시라고. 예. 그럼 혹시 선거할 때도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예, 이 많이- JYP라는 별명이 아니, 많이 도움이 되죠. 사실은 이제 선거 때 시장 선거도 이루어지고 지방의원 선거도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가 쉽지 어려우시니까 않지. 네. 예. 이니셜로 말씀드리면 되게 편하게 쉽게 기억해 주시니까 많이 도움되죠. 특히나 어린, 그러니까 젊은 유권자들한테는 확실하게 인식이 되겠네요. 예.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앞서서 우리 박진영 의원님의 어떤 분인지 네. 살짝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 저희가 이력서를 좀 써달라고 네, 아까 부탁을 적었습니다. 드렸는데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름 박진영, 네. MBTI는 INTJ라고 해주셨네요. 예. 이게 어떤 성향이죠, 그러면? 분석적이고 조용한 성격이고 외향적이지 않고 좀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랑 직업이랑 좀 안 맞는데 하지만 여러 번 해봤더니 뭐 그게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럼 직업적으로는 안 맞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오면서 느낀 성향하고는 어떻게 좀 맞나요? 네, 비슷합니다. 예, 솔직하게. 내향적이시고 좀. 네, 전 이제 뭐 시끄러운 거 일단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것보다는 하나 대화를 듣고 좀 깊게 생각해보는 성향이라서. 그럼 오늘 어떡하죠? 티키타카 해야 되는데 그냥 질문 하나 하고 좀 쉬었다 하고 그럴까요? 어떻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는 솔직함. 네, 이게 뭐 카메라에서 보시듯이 아시겠지만 저렇게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이렇게 일어나면 키는 또 더 작습니다. 예, 뭐 외향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다만 성격적으로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라서 그나마 그게 가장 매력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외모도 되게 귀여우세요. 아, 이렇게 예. 얘기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예. 자, 취미는 러닝, 등산, 운동하는 거 좋아하시네요. 예. 네, 운동하는 거 원래부터 좋아했고요. 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체력적으로 많이 딸려요. 네, 그래가지고 좀 악착같이 운동을 하죠. 그리고 또 체력 소모가 많이 되는 운동을 또 좋아하시네요.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땀 시원하게 내고 나면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그 후에 이제 다음날 일어나도 좀 가뿐하고요. 인생 철학은 후회하지 말자. 네, 일단 두 가지 의미인데요. 가능하면 현재, 후회하지 않게 현재를 보내자. 또 하나는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말자. 앞일만 바라보자. 네. 그게 스트레스 안 받는 삶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와 돈을 열심히 번다. 둘 중에. 뭐 안 믿으시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네. 전으로 돌아가면 네. 공부에 대한 좀 후회가 있으세요? 좀 아쉬움? 다른 공부보다는 어학 공부를 좀 어학 해보고, 공부를. 네,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이제 요새도 가끔 이제 어학 책을 보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때는 하나를 보면 기억이 많이 났는데 다른 욕심은 없는데 언어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서. 자, 그리고 1년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리고 1년 내내 놀겠다. 당연히 놀아야죠. 놀아야죠. 네, 당연히 놀아야죠. 자, 대기업 직원으로 10년 살기와 그 다음에 경기도 의원으로 2년 살기. 아유, 당연히 대기업 직원으로 10년 사는 게 낫죠. 네. 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 대한항공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네, 했었습니다. 그러면 요 얘기는 대한항공 그 대기업에 근무할 때가 더 재밌었다? 뭐 이렇게
재밌었다기보다는 예.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직업이 주말이 없습니다. 경기도 의원이라는 직업, 의원이. 예, 예. 의원이란 선출직이라는 직업이 주말이 없고 정해진 휴일이 없기 때문에 루틴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인 우리 의원님의 성향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자기 소개. 나는 뭐뭐이다, 뭐뭐 한다 이렇게 빈칸을 채우는 건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써주셨네. 예. 제가 좀 공상을 좋아하는 타입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INTJ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 삶을 돌아보면 더 나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이런저런 변수들을 다 거치면 가장 낫지 않을까. 우리 의원님 지역구가 화성이시잖아요, 그죠? 네. 화성 지역에 대한 문제를 저한테 좀 내주시면 화성에 대한 좀 이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갖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제 지역구가 총 2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주 예. 이지선다형입니다. 예. 동 이름은 말씀 안 드리지만 안산에 있는 동과 이름이 똑같죠. 예. 예, 똑같고 전체적으로 지형적인 형태에 유래됐는데 반달을 좀 닮았다고 해서 유래된 동네인데 이 동네 이름이 뭘까요? 거긴 알죠. 안산에 이 동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반월동. 네, 맞습니다. 네. 반월동. 이 화성에도 반월동이 있어요. 네, 화성에 반월동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반월의 옛날의 명칭이 반달이라서 예. 지역에서 축제를 할 때도 반달이 축제라고 부르고요. 반다리 축제. 네, 그리고 뭐 재밌는 얘기 드리면 가끔 동네 사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가끔 술 먹고 택시를 탔는데 네. 반월동이요 그러고 눈을 떠봤더니 안산에가 있다. 예. 꽤나 거리가 있는데, 그쵸? 재밌네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화성에 반월동이 있는지. 네, 반월동에 있습니다. 왜냐면 또 이게 제가 사는 데가 삼본인데, 아, 3번이죠. 예, 거기 반월저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안산하고 군포하고 이렇게 경계 거기. 네. 그래서 화성에 반월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또 하나 동은 뭐예요? 화성에 또 반월동이 있고, 네, 동탄 3동입니다. 동탄 삼동. 네. 화성이 이제 서부, 동부, 중부권으로 보통 나누는데 동부권은 저희가 통상 부르는 동탄 신도시. 근데 동탄 신도시 1지구, 2지구가 있는데 그 전체 지구가 1, 2, 3, 4, 5, 6, 7, 8, 9동까지 있는데 그 중에 동탄 3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하고 화성 반월동하고. 네, 안산 반월동과 이름이 같은 화성 반월동. 네. 그럼 그 두 동이 이렇게 붙어 있나요? 그러면? 네, 붙어 있습니다. 삼동하고. 네, 인접해 있어요. 자, 제가 첫 번째 문제 맞췄고 두 번째 문제 내주세요. 화성에는 서부 지역에는 농림 지역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는 것보다 생각보다 많은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네. 이 중에 기억나실 만한 화성으로 유명한 농산물을 한 2개 정도만 골라보시면 힌트를 좀 주세요. 하나는 매일 드시는 거고요. 하나는 가을철 이맘때가 되면 드시고 여러 군데서 좀 축제들이 있는 겁니다. 매일 먹는 거면은 쌀. 네, 쌀. 화성 쌀. 네, 정답.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을에 난다고요. 네, 보통 송이라고 표현하는 그럼 뭐 포도네요. 네, 포도예요. 네. 힌트를 너무 잘 주셔가지고. 두 개의 특산물이 있어요. 이렇게 쌀하고 포도. 네네. 네. 화성이 바다도 끼고 있고 농림지역도 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시는 곳도 있고 생각보다 땅이 넓어요. 저희가 보통 통상 표현할 때 여의도의 1.3배라고 표현하는데 그 넓은 땅 안에서 다양한 특산물들이 생산이 되는데 가장 이제 유명한 게 포도 말씀하신 대로 송산 포도 축제 1년에 한 번씩 꼭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유명한 게 화성의 수양미라고 뭐 이제 여주에도 쌀이 유명하고 이천에 쌀이 유명하지만 저희끼리는 화성의 수양미가 가장 유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바다를 끼고 있어서 꽃게나 낙지 같은 해산물도 좀 유명해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의원님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아예 처음이시네요? 네, 초선입니다. 그 전에도 뭐 시의원이나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그러면 입문을 하게 되신 거예요? 우연치 않은 기회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다른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좋게 보셨던 분이 해보는 건 어떠냐라는 권유를 하셨고 그 와중에 또 제 지역구가 청년 지역구로 배정이 돼서 도전해볼까? 네, 라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정치하시기 전에는 네. 대한항공에 근무를 하신 거예요. 네, 대한항공이 알고 계시는 게 여객만 있는 게 아니라 화물부서도 있어요. 네. 화물부서. 화물부서에서 한 2, 3년 정도 근무했었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재무본부에서 나머지 기간들을 보냈습니다. 아, 예. 아니, 그래도 좋은 직장에서 10년 동안 그래도 잘 다니고 있었는데 네. 내가 정말 뭐라 그럴까 생소한 정치에 입문을 하러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앞에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후회하지 말자라고. 이런 기회들이 내 인생에 뭐 두세 번 올까? 그런 생각은 현실적으로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냥 나중에 그때 할 걸이란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뭐 사람이 일이라는 게 내 마음이 동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끌리셨나 보네요. 그래도 끌렸죠. 예. 그럼 이제 2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반기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좀? 이게 제가 연차별로 생각이 계속 달라지는데 1년 차 때는 세상에 이런 경험도 있네.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네라는 거였고 지금 2년 차 됐을 때는 내가 참 능력이 모자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요? 저희한테 주어지신 책무가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저희를 뽑아줬을 때 그 기대감이 엄청 높은데 그 기대를 채우기에는 조금 모자라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새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반기 2년 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2년 동안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40점? 그거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80점이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네. 반으로 깎였어요. 네, 40점으로 깎은 게 결국에 점수라는 건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100점이라는 요 기준이 있는데 예. 이 기준을 제가 좀 많이 높게 잡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가능하면 그 기준에 다가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꽤 잡아야죠. 주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게 많으시니까요. 그럼 40점인데 그래도 너무 짠가요? 짜요. 예. 임기 말까지는 70까지 올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요런 얘기를 하셨네요. 경기도 해외 관광 활성화. 네. 근데 저도 경기도민인데 네. 제가 촬영 때문에 경기도를 많이 다니거든요. 오, 네. 정말 제가 경기도 20년 넘게 살았지만 네. 아, 경기도가 정말 아름답고 볼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해외에서 관광으로 오면 부산이나 제주도만 갈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로도 관광 상품을 좀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그런 의미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 덧붙여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관광에 대한 욕구가 많이 높아져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그 답이 가장 정확한 답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관광객이 오시면 서울이나 부산, 조금 제주도? 더 아시면 제주도 정도 가시는데 사실은 경기도는 인천공항과 가깝고 그렇죠. 예, 그래서 중간 기착지로 가셔도 되고 많은 걸 보셔도 되는데 홍보가 좀 덜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느껴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자랑스러운 곳들을 해외에 많이 홍보하고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각 경기도 내에 사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수입으로 좀 연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라 그럴까 관광 코스 개발 뭐 이런 것도 좀 하면 충분히 관광 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고 경기도 그럼요. 내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면적이 넓잖아요. 경기도 인구도 제일 많고. 인구도 제일 많고요. 보통 1,400만 정도 지금 표현을 하는데 네, 인구도 광역시 중에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경복궁, 덕수궁 이런 창덕궁만 갈 게 아니라 수원, 화성 그럼요. 이런 데 네. 좋잖아요. 예, 그래서 연관 지어서 네. 저출산에 관한 5분 발언 이런 걸 하셨다고요? 네. 이 얘기는 뭔가요? 저조차도 제가 살아가고 향후에 제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면 가장 먼저 꼽아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네. 평소에도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요. 이를 해결하려면은 그동안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나왔었잖아요. 돈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그죠? 불구하고 정책적 실효성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좀 현실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고 정책들이 실효성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볼 수 있는 툴을 좀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 중에 저출산 인지 예산 제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인지 예산 제도. 네. 생소하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라고 들어보시면 예, 성인지. 예. 네, 대한민국에서는 예산을 짜면 이게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들이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정도 부분에 관심을 갖는지를 분석해 주는 게 성인지 예산 제도거든요. 예. 요거에 착안해서 저출산 관련된 부분들로 예산을 좀 분석해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의원님이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40대신가요? 그럼 제가 43이니까 딱 40대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자녀분은 몇 명이세요? 자녀 셋입니다. 저는, 셋? 저는 할 그래도 만큼 했습니다. 예. 애국자시네. 전 애가 넷이거든요. 어우, 할 만큼 하신 겁니다. 저희 둘은 애국자예요. 네, 근데 그럼요. 네. 그래서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있고 한데. 전 당당합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이 저출산 문제 이제 금전적으로 찔끔찔끔 주면서 애기 낳으라는 건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난 거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보수라든지 이런 게 아이를 낳을 만한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급여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게 우리 청년들이 내 스스로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낳을 수 있는 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직장을 갖게끔 하는 게 나는 최우선이다. 뭐 돈을 지원하고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런 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이 생각이 가장 해법에 닿아 있는 생각이고 이 생각이 주민들이 하시는 예. 저출산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가장 접근해 있어요. 예, 접근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주민들이 정책과 관련돼서 체감을 못 하시는 이유는 정책이 이 생각을 못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표현을 드린 게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과감한? 말씀드린 거고요.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이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가다 보면 이 사회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현재 청년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니 결혼도 망설이는 결혼도 거고 할 수 없고. 아이를 낳는 것도 망설이는 거고, 예, 이 부분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찔끔찔끔 뭐 애 낳으면 얼마 줄게, 뭐 결혼하면 얼마 줄게, 집이 어려워 그러면 집 조금 하는데 보태줄게, 이걸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죠. 네. 예. 자, 후반기에는 지금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여기도 또 중요한 부서인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는 전문 분야네요. 재무 쪽에 일을 하셨었고. 네,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정책적인 방향을 총괄하는 부서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정책적 방향을 총괄하려면 예산을 총괄하는 예. 부서이다 보니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수치를 보는 데는 아무래도 다른 의원님들보다는 조금 더 편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의원이 해야 되는 일은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해야 되고 경기도가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어떤 부분들을 시민들께서 조금 보는 시선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라서 전문 분야라고까지는 힘들고요. 예. 예, 수치 보는데 조금 더 도움이 익숙한 된다, 익숙하고. 정도. 예. 예. 반월중 학생들 청소년 의회 교실? 예. 여기에 또 참석해서 아이들하고 또 소통을 하셨다고요? 저희가 자라왔을 때에 비해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성숙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개별적인 질문을 하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네. 그 질문들이 상당히 사회 문제에 대해서 성숙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린애들이 아니고. 네,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아, 저 아이들이 자라서 이 나라의 미래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어른으로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히려 가서 많은 걸 느끼고 오셨네요.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예. 저희가 주민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네. 예, 뽑아주시면 한번 여쭤보고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번 뽑아주시죠. 네, 가운데 있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동탄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가 너무 심각하대요. 네. 그래서 해결을 위한 진척, 뭐 해결 방안, 뭐 이런 걸 좀 여쭤보셨는데요.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수가 충분치가 않아서 그래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소한 너댓선 명 정도는 한 반에 더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학교를 빨리 신설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고요. 그렇죠. 예. 네.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학교 신설이라는 게 한두 해에 되는 게 아니라 최소 뭐 5년 단위의 기간을 갖고 진행돼야 되는 거라서 쉽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이전부터 의원님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향후 학교가 차례 신설이 될 거지만 당장 내년에 학교를 보내야 되는 부모님들, 당장 내년에 중학교를 보내고 당장 내년에 고등학교를 보낸 학부모님들에게는 그게 무슨 소용이냐. 당장 내년에 그치. 해결해달라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게 매년 최대한 학급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학급수를. 네. 근데 이제 정해진 물리적인 학급수를 늘리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문 한 학급이라도 다문 한 명의 아이라도 화성에서 조금 더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교육청도 좀 압박하고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서 그나마 현재 이러이러한 해법들인데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나을 것 같으세요? 라고 자주 질문도 드리면서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하나 더 뽑아볼까요? 네. 예. 자, 동탄과 반월은 신도시 건설로 인구 유입이 큰 지역입니다. 네. 하지만 교육과 교통의 인프라가 너무 부족합니다. 네.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제 관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도시를 지을 때 유입될 인구에 대한 예측이 너무 과소하게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신도시를 지을 때는 이 도시 안에 얼마만큼의 인구가 유입되고 교통량이 얼마만큼 생길 거고 학교가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거라고 예측을 하고 학교와 도로를 구성을 하는데 실제로 동탄 1신도시, 제지역인 동탄 1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년에서 18년 정도 됐거든요. 실제로 현재 상황을 보면 초기에 예측이 너무 과소했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받아요. 집 앞에서 큰 도로로 나가는데 20분, 30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 말은 집 앞에서 큰 도로로 나가는데 도로가 좁다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똑같이 학교 과밀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이 이만큼 유입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학교 수를 미리 더 줬어야 됐잖아요. 예. 근데 현재 지어놓은 학교는 여실히 모자라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향후에는 중앙정부 단위에서 신도시를 구성을 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뭐 1.2배, 1.3배 이상의 교통 인프라, 교육 인프라는 구성할 수 있도록 좀 제한이 걸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주민들께서 조금 많이 쓰시는 도로인데 이 도로에서 간단한 신호체계 아니면 간단하게 조금만 도로를 넓히면 교통량을 훨씬 많이 받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주민들 민원을 들어가면서 해결해 드리고 있긴 한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요. 교육에 대한 문제들도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학교가 더 설립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학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조금 억울한 건 있어요. 어떤 점이요? 화성의 아이들은 과밀학급이에요. 한 교실에 더 많은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건데 보통 대부분 그 교육 관련된 정책들이 한 학급당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아이들은 평소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더 좁은 공간에서 지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더 많은 혜택을 줘야 줘야 되는데 되는데.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더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2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넓은 의미에서 네. 어떤 정치를 좀 하고 싶으신지 계획, 뭐 포부, 예. 저희가 하는 일을 카테고리로 나누면 총 3가지 정도 되겠네요. 주민들께서 하시는 민원들을 받고 그 민원을 가장 합당하게 처리해 드리는 일,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의 예산을 감시하고
행정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경기도청이 나가야 될 방향들을 의견을 제시하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이 나라의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거. 아까 이제 40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제가 가능한 이상적인 범위를 잡고 그 범위 안에서 제가 냉정하게 평가하는 점수를 드리는 거지만 주민분들께서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지만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남은 2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스스로도 더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요새 정치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시죠? 예, 정책적 효능감이 많이 떨어지고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시는 것과 정치가 행동하는 것, 정책들이 가는 방향들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같이 통감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게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민들 그리고 화성 동탄과 그리고 반월동 우리 주민들에게 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11대 경기도의원 박진영입니다. 저는 화성 출신 도의원이고요. 경기도민 전체 분들께 경기도의 예산이 그리고 경기도의 행정이 도민들께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적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 주민분들께 동탄 3동 지역구 주민분들, 반월동 지역구 주민분들 지역에서 찾아가서 뵙겠습니다.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면 오다 가다가 인사 주시고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면 최대한 많이 고민을 담고 그에 대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 인터뷰했던 것처럼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ou take the house, I'll take the car. I'm leaving town and I'm going far away from here. I don't care what no one's got to say. You go your way. You go your way. You go your way. I'll take